답변 준비했어? 지금 빨리 볼까? 잠깐? 리허설은 하고 가야지 그래도. 네. 아 좀 봐. 좀 다 했어? 봐 이렇게. 무슨 말을 어떻게 대답할지를 딱 안정하고 오긴 해가지고 원래 약간 라이브 스타일이긴 한데 맨주루는 이렇게까지 해보신 적이 전에는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남성들을 위한 이제 독립된 그 팝업 존을 꾸며 놓으시고 이렇게 여기 참여하는 브랜드들을 다 모아서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컨셉.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남성 패션의 베이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한 섹션을 구현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죠? 아 그럼요. 굉장히 쉽지 않죠. 남성복이 엄청 뭐가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뭐 일정 수준 이상의 그 퀄리티와 감도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담보할 수 있는 브랜드들을 한 곳에 모은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고. 국내 브랜드만 가지고. 이게 29cm에서도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도 알고 있기로는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여기에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준비도 오래전부터 하시고 뭐 여기저기 많이 만나면서 자문도 많이 구하시고 뭐 그랬던 그런 노력의 그런 결과물이 여기에서 오늘 펼쳐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쪼록 좀 이렇게 와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저분이랑 결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유행을 쫓지 않는 그런 좀 어느 정도 이제 가치를 좀 추구하는 브랜드들, 남자들이 좀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브랜드들을 모아보다 보면 약간 이런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걸려있는 옷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남성복의 되게 코어들, 그런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공간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좀 이걸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귀결되지 않았을까. 맨즈 포뮬라라는 제목답게 여기 재밌게 좀 공식으로 이렇게 무슨 그러네요. 네, 이런 부호를 써서 이렇게 공식으로 나오면 이런 게 나온 거다 뭐 이런 느낌으로 표현 이제 재밌게 하신 것 같고, 사실은 여기에 있는 브랜드조차도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봐요. 그분들이 여기서 만져보고 입어보고 뭐 실제 구매해서 뭐 경험해보고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작점인 것 같다. 저희가 29cm랑 같이 맨 포인트 레슨이라는 거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실제 오시는 저희 뭐 팬분들 또는 29cm 고객분들이랑 실제로 만나 뵙는 자리를 갖는다, 이런 지금 행사가 있어 갖고 왔습니다. 두 분의 팬분들이 24분이나 오신대요. 4분은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분이 네 분이나 오셔요? 20명의 팬이 오신다는데 어쨌든 그분들에게 미리 감사 인사를 한번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요. 계실걸요. 아 그래요? 아 그렇죠. 어떻게 절할까? 뭐 이런 반응 좋다. 여기서 큰절 한번 하자. 아 너무 이게 원래 유튜브 스타일이잖아. 나는 큰절을 할 수 있지. 이런 건 할수 있지. 근데 이게 90대 행사. 아니 이게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가려면 같이 자 시작.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이게 뵐수 저희가 그 태풍 때문에 사실은 한번 또 연기까지 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찾아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그럼요. 진짜 시간 내가지고. 저희가 표현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지 저희 구독하시는 분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진짜 속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일 또 휴일이란 말이야. 그렇지. 이게 징검다리라서 딴 데 놀러 가실 수도 있는데 굳이 또 여기를 이 징검다리 연휴 끼는 날에 오셔가지고 맞습니다. 너무 감사드리죠. 네. 네.
새로운 분들일 가능성이 크고 뭐 다른 행사에서도 뵌 분도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항상 이렇게 밖에서 다른 분들이 직접 뵈면은 뭐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진달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새로운 영감을 주는 케이스도 너무 많아서 저는 되게 저 에너지를 제가 이거든요. 저는 뺏기죠. 이러고 집에 가서 또 이러면 운동하는 오늘 시간을 녹초가 돼서 쓰러질 거예요. 어제 완충해 놓은 상태로 오신 거죠 지금 그럼요. 에너지는. 풀 충전이지. 안녕하세요. 네. 어색하네요. 네. 앉아 계신데 오니까 또 약간 떨리네요. 네.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푸치브라더스 바제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여기가 네, 너무- 마이크가 없어서 예. 목소리를 들리시죠? 네. 혹시 안 들리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크게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앞에서 너무 따뜻하게 웃고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이렇게 표정이 너무 이렇게 따뜻한 미소를. 그러니까. 아닙니다. 네. 오늘은 29cm와 함께하는 맨즈 포뮬러. 여기 참석하시기 전에 저희가 미리 좀 그 질문을 요청을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질문 중에서 저희가 뽑아서 저희가 오늘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먼저. 네, 시간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눈여겨보는 브랜드가 있다면 그 우리나라 브랜드에서 사실은 헤리티지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브랜드가 없는 게 좀 슬픈 현실이긴 하죠. 요즘에 그래도 어떤 같은 컨셉으로 오랫동안 지속하는 브랜드 중에서 This is Never That은 어떤 레벨 위로 올라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 10년 전에만 해도 선호하지 않는 브랜드로 여겨지기도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고 그게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해외에서 보면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서 먼저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하는 거의 유일한 브랜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This is Never That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약간은 조금 덜 커머셜하지만 그 헤리티지 플로스도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고 그 에밀 리옹 도어라고 지금도 뭐 새로운 그런 룩북이 나올 때마다 계속 감탄을 하고 그런 브랜드라고 보고 그 일본 브랜드 중에 나이스니스라는 브랜드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좀 어마어마한 그런 컨셉이 뒤에 숨은 브랜드긴 하더라고요. 앞으로 한 향후 몇 시즌 동안 되게 주목할 만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뭐 기본템 뭐부터 사야 되냐, 평생 하나만 입는다면 뭐 입어야 되냐, 평생 한 브랜드만 입으면 어떤 브랜드를 입으실 거냐.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의 구두, 하나의 브랜드, 이제 클래식 스타일이나 아메카지에 입문하는 분들이 처음에 갖춰야 될 거, 뭐 사회초년생인데 처음 뭐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거의 한 카테고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묶어봤어요. 그냥 하나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려 벌써 몇 년도에 나온 거죠? 1960년도에 나온 얘기인데 구글에 찾아보시면 20 아티클 예일 유니버시티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옷 어떻게 사서 어떻게 입어라라고 나와요. 그 당시에 이제 예일 학생들이 한테 가이드를 주는 거죠. 일종의. 그거를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좀 클래식한 개념으로 옷을 입으시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려 65년도인가 나온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유효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약간씩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고 표현 같은 것도 이제 좀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할 때 덥인데 뭐 로퍼라고 표현하고 이런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60년대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아이템 있죠. 가장 중요한 거, 청바지. 데님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청바지 정도만 넣어주시면 남자가 처음부터 갖추어 나가야 할 기본템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뭐 회색 플란넬 울바지, 뭐 옥스퍼드 셔츠 쫙 이런 울 스웨터, 그다음에 울 코트 좋은 거, 폴로 코트, 그다음에 다크한 컬러의 수트 한 벌 정도, 블레이저 네이비, 트위드로 된 이제 스포츠 코트라고 하죠. 자켓, 페니로포 신으면 다 된다. 그 다음에 또 사고 싶으면 뭐 플레인토 더비 사라. 그 다음에 또 사고 싶으면 윙팁 사라. 저 오늘 신고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뭐 블랙 구두 다 샀으면 이제 브라운 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요. 되게 참 놀랍죠. 60년대에 나온 글인데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뭐 한 가지 브랜드를 입어라 그러면은 뭘 입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랄프 로렌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모든 캐테고리를 그렇게 다 망라했는데 되게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또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는 랄프 로렌이 유일하다고 보고요. 런웨이를 하는 브랜드들이랑 실제 여러분들이 입는 옷들이랑 사실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랄프 로렌은 사실 런웨이 브랜드라고 저는 보기보다는 실제 일상에서 입을 만한 그런 옷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의 유일한 알려진 뭐 럭셔리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리트 웨어에서 약간의 클래식 요소를 섞는 그런 브랜드들이나 디자이너들은 지금은 다 랄프 로렌을 타겟으로 다 심하게 얘기하면 카피? 예, 지향점이 랄프 로렌한테 맞춰져 있다고 저는 보여요. 인스파이어드.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 ALD라는 브랜드도 사실은 스트리트웨어가 아니고 좀 흑인 버전의 랄프 로렌을 꿈꾸면서 이거를 진행을 시키고 있는 단계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요소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빈티지 시장에서도 지금 그 랄프 로렌이 많이 팔리잖아요. 과거에 진짜 그런 군복이나 유니폼으로 그냥 만들어졌던 그런 장르의 소위 말하는 진짜 빈티지를 넘어서는 단계에서는 랄프 로렌이 가장 빈티지로 취급할 만한 그런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컨템포러리 브랜드나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결국 그 근거는 클래식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게 차후에 취향이 그쪽으로 가시더라도 예,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좀 생각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클래식 아이템이 있다면 뭐 다 많으면 좋죠. 좋은데 다 자기 예산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화이트 옥스포드 셔츠는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얀색이다 보니까 한 번만 입어도 목 뒤가 까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빨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사실은 세탁을 매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뭐 혼자 사실 경우에 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셔츠는 좀 여러 벌을 갖고 계시면 급하게 입어야 되는 상황에 딱 꺼내서 입을 수 있게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거. 바지 사장님은 없나요? 좋은 거? 저는 맥시멀리스트라 하나를 꼽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는 무조건 다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좀 많은 타입입니다. 네, 제가 욕심쟁이에요. 네. 가을 스타일링에서 추천하는 색 조합. 사실 남성복은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기초 컬러링, 컬러 매칭 공식을 조금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이게 뭐 가을 스타일링으로 이렇게 더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남성은 딱 두 가지 컬러의 축을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네이비 그레이 계열, 베이지 브라운 계열, 이렇게 두 가지 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섞어서 입으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톤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거의 그냥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네이비랑 블랙이랑 섞어서 입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생각보다 네이비랑 블랙이 잘 어울리는 색깔은 아니에요. 안 맞습니다. 근데 네이비랑 블랙을 섞을 수 있는 경우는 그 블랙의 면적이 되게 작아야 돼요. 너무 작은 팁일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세 개 포션이 하나가 극도로 좀 작아야지 된다. 어울리려면 그 정도. 뭐 네이비랑 그레이는 어떻게 섞으셔도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고요. 그 다음에 브라운 계열 코디를 하실 때 팁은 이 갈색을 잘 보시면 이거 본능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빨간 갈색이 있고 노란 갈색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포인트 색깔을 섞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노란 갈색에는 약간 노란색 쪽에 더 포인트 컬러를 더 넣으시면 되고, 빨간 갈색을 입으실 때는 좀 더 빨간색 아이템을 쓰시면 됩니다. 안 간단한가요? 어렵나요?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양념을 좀 하자고 하면은, 그 네이비 그레이 계열은 퍼플 같은 것들을 섞어주면은 굉장히 포인트로 활용하기가 좋고, 브라운 계열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누런 브라운 계열이면 옐로우 계열로 섞으시면 좋고요. 붉은 브라운이면 이게 버건디 같은 붉은 색깔, 빨간색 이런 거를 섞으시면은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시기가 좋습니다. 근데 컬러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너무 이렇게 컬러를 과감하게 쓰면 되게 언밸런스해 보이고 되게 촌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경험을 많이 하시고,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네이비 그레이, 브라운, 베이지를 조금 어느 정도 내가 터득을 했다 이런 느낌이 있으실 때, 이런 액세서리로 뭐 양말이라던가 아니면 뭐 스카프, 뭐 반다나 이런 걸로 작게 소품으로, 아니면 안경 이런 걸로 이렇게 다른 색을 섞어주시면 그 정도만 봐도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이제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대신 기본 컬러를 되게 잘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쉬운 거는 거울을 봤을 때 같은 색상 계열이란 느낌이 있게끔 입으시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사실은 쉬운 건 아니죠. 사실은
많이 해보셔야 돼요. 네. 사실 생 얘기하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긴 한데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긴 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네. 그 저희가 레슨을 선택하지 않은 거는 이게 공식화해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 머리 색도 다르고 피부톤도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영도 채도 얘기가 나오고 막뭐 네. 보호생 대비 이런 얘기 나와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제가 아직 공식화 못했습니다. 그걸. 네, 요거는 저희가 컨텐츠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네, 오케이? 네. 무채색으로만 옷을 입는 직장인에게 조금 더 위트를 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너무 차렵지 않지만 깔끔한 룩을 연출할 때 어떤 아이템을 주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또는 뭐 어떤 스타일이 좋을까요? 네, 저는 핏하고 소재, 그러니까 기본기를 좀 더 이 무채색 안에서 본인만의 피팅감이나 실루엣 같은 거를 좀 더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무채색으로만 입으셔도 충분히 멋있습니다. 시그니처 룩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 저같이 이건 아니고요. 싸하군요. 죄송합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싸한데. 여러분 네. 화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사사 보시는 분, 마츠다 부장님 오사카를 사랑하는 사람들? 다 아시죠? 그분 뭐 입고 나와요? 화이트 셔츠, 네이비 솔리드 수트에 네이비 솔리드 타이만 하고 나오거든요. 그분이 좀 심심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저 맨날 왜 똑같은 옷만 입고 나오지? 그렇게 생각 드시나요? 왜일까요? 잘생겨서 그분은 페어널. 이게 아니로 저는 그분이 생각보다 본인만의 그 패션 철학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되게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되는 거는 자기 핏이 딱 있어요. 막 되게 비싼 수트 아니거든요. 되게 비싼 셔츠도 아니고 뭐 적절한 가격대의 그 수트를 입으시는 것 같은데 딱 자기 그 사이즈감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컬러를 시도를 아예 안 해요. 본인의 시그니처 룩을 딱 그걸로 잡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반대하긴 하지만 그분은 명품 벨트로 이제 약간 포인트를 주시긴 하시는데 그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멋있어 보일 수 있고 그게 되신 다음에는 이제 액세서리, 양말로 포인트를 주신다든지 뭐 그죠? 스카프 이런 걸로 벨트 이런 걸로 좀 포인트를 주시면 조금 더 이제 심심하실 때 위트를 주는 방법이 아닐까? 말 그대로 액세서리잖아요. 이렇게 뭔가 더 추가해서 활용하는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자분들은 사실 가방을 잘 안 들고 다니시는데 가방이 생각보다 되게 어떤 양념으로서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요. 그 대신 이제 장르는 맞춰야 되겠죠. 뭐 스투를 입는데 이런 캔버스 백이나 이런 에코백 이런 것보다는 뭐 가죽백을 든다던가 뭐 아이비 스타일로 하면은 토트백은 잘 어울릴 것 같고 배낭이 또 어울리는 차림이 있고 아닌 차림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이런 펜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다가 한번 꽂아보세요. 일부러 꽂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그날 착장에 맞게 어울리는 볼펜을 꽂기도 하고 저도 눈이 나쁘기 때문에 안경을 주로 끼니까 안경을 굉장히 많이 사거든요. 그러면은 착장에 맞게 오늘은 뿔테가 어울리면 뿔테를 끼고 뭐 금테가 어울리면 금테를 끼고 뭐 선글라스가 어울리면 선글라스를 끼고 이런 방식으로 조금 뭐를 하나 얹히면은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나만 아는 그런 위트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알아보는 이성을 만나시면 됩니다. 직장 얘기하다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꼭 알려주고 싶은 쇼핑 팁. 이거는 저는 좀 많이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프라인에 갈 수가 없지 않냐 그렇다고 방문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구매하셔갖고 많이 입어보세요. 사실 이거는 좀 나쁜 팁일 수 있는데 업자 입장에서는 반품하시면 돼요. 잘 대신에 예쁘게 잘 반품비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결국은 반품비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입어보는 교통비랑 시간이랑 같다고 보시면 오히려 저렴하긴 하죠. 많이 시켜서 입어보시고 거울 앞에서 많이 좀 보시고 모르겠으면 물어보시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뭐 여자친구한테 물어보고 와이프분한테 물어보시고 좀 많이 좀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입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물어봐요. 이거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뭐 님은 뭐 체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은 근데 이게 좋은 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자기 몸은 3D이기 때문에 꼭 저분이랑 다를 수 있거든요. 사진으로 보는 저분의 피팅감과 그 옷을 실제로 내가 입었을 때의 피팅감은 다르거든요. 많이 입어보시는 게 좋다. 쇼핑하실 때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실패를 줄이는 팁.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긴 편인데 바지를 살 때마다 적절한 바지 기장을 모르겠습니다. 나만의 기장 찾는 팁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팁이 있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기장감이 있는데 이게 또 바지마다 다르기도 하고 통이 좀 이렇게 좁은 스타일은 딱 맞게 자르시는 게 제일 예뻐 보일 것 같고 그 딱 맞는다는 게 복숭아뼈를 살짝 가리는 정도? 이렇게 복숭아뼈보다는 내려와야 되는데 살짝 가리는 정도면 좋을 것 같고 통이 넓은 바지도 입으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바지는 조금 더 길게 입는 게 약간 그 브레이크라 그래서 그 바지 밑단이 앞에 발에 걸려 살짝 한번 구겨지는 정도의 기장감이 제일 우아해 보이거든요. 그 넓은 바지는 너무 짧게 자르면 걸으면은 발목 위로 이렇게 바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좀 촐싹맞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자기가 계속 시도해서 실패하고 예뻐 보일 때까지 시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같은 바지를 이렇게 잘랐다가 또 잘랐다가 뭐 늘렸다가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본인이 기본적으로 본인 사이즈를 좀 알아놓으시면 좋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잘 메이커들이 표기를 안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건 해외에서는 무조건 표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지 안기장이라고 그래요. 그죠. 영어로 인심이라고 영어로 그러죠. 인심이라고 하죠. 어디냐면 이제 가랑이부터 끝단까지의 기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청바지 같은 경우는 이게 기성으로 나오잖아요. 인치별로 나오기도 하고 미국은 본인의 이 인심 기장을 알아놓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돼줍니다.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바지에 인심을 한번 집에 가서 재보세요. 다. 그게 이제 바지가 패턴이 다 다르니까 가령 뭐 청바지랑 면바지랑 양복바지랑 조금씩 차이는 있거든요. 비슷한 기장감이라도.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자기 그 다리 실제 기장을 알고 계시면은 뭐 옷을 고르실 때 그러니까 도움이 이 되고. 기준은 미디가 정확하게 본인 사타구니에 딱 맞는 그런 종류의 바지를 입으셨을 때 해당하는 거죠. 뭐 요즘 바지 같이 루즈핏 같은 경우는 미디 자체가 내려와 버리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본인의 그 기본 다리 기장을 알고 있으면 기장 잡으실 때 좀 그 기준이 되줍니다. 질문 하나. 네. 네. 모닝컷이라고 해서 아, 네. 또 다른 그렇죠. 고급반이시네요. 자, 모닝컷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지의 뒷기장을 조금 더 길게 사선으로 살짝 자르는 거예요. 이게 모닝컷이라고 하는데 민감하신 분들은 그리고 수선집에서 이걸 해주시는 데는 뭐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뭐 청바지나 이런 바지 말고 이제 이런 울바지 같은 거는 모닝컷을 조금 이제 수선해 주시는 분이 그거를 좀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이면 좋죠. 왜냐하면 앞에는 구두 이제 신발에 딱 맞게 잘랐는데 뒤가 또 약간 짧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정말 조금입니다. 사실 이게 기장의 세계는 뭐 5mm에서 1cm의 세계죠. 그거 가지고 사실은 본인이 느끼는 인상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모닝컷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 경험인데 많이 잘라보시면 나옵니다.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도 가슴이 아픈 바지가 꽤 많습니다. 살면서 잘못 잘랐네 이런 애들이 꽤 있어요. 옷을 구매하실 때 브랜드가 어느 정도 구매에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브랜드를 좋아하게 될 때는 모든 걸 다 보고서 좋아하거든요. 가령 이게 옷이라고 치면은 일단은 제품을 먼저 봐야 되고 뭐 제품은 또 들어가면 원단도 좋아야 되고 사실 봉제도 좋아야 되고 핏도 좋아야 되고 디자인도 되게 좋아야 되고 그것들이 다 좋은데 여기는 예를 들어 사진도 되게 잘 찍어 그 시즌 컨셉이 되게 좋아 스토리텔링이 있어 그러면 그 브랜드는 그냥 좋아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시즌부터는 웬만하면 그 브랜드를 그냥 사요. 새로운 것들을. 근데 그렇지 않으면 브랜드만 가지고서 뭐를 사진 않아요. 저.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한데 그만큼 잘하는 브랜드를 골라서 보는 좀 시안이 필요하다. 방금 신발 사장이 말한 것처럼 정말 이 물건의 가치를 알고 나서 그게 브랜드와 이렇게 이어져서 비로소 나는 그래서 이 브랜드가 좋아라는 그런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이긴 하거든요. 브랜드만 보고 맹목적으로 정말 로고 장사를 하는데 막 쫓아가는 소비가 많은 것보다는 신발 사장이 말한 이런 소비가 많은 게 뭐 서로서로 다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눈이 갖춰지면 안 알려진 브랜드도 이거 옷 좋은데 잘 만들었는데 라고 사실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춰가는 게 그러려고 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자본력이 부족한 20대들을 위한 스타일링 팁.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 저희 자본력이 부족했죠. 저희 금수저 논란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잘하진 않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저희도 막 이렇게 뭐 사고 싶은 걸 다 사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운동화를 산 거는 정말 1년에 한 켤레씩 이제 겨우겨우 사서 모은 거예요. 한 켤레보다 더 샀지 솔직히. 그런 구간이 있었죠. 네.
팁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일 유니버시티 그 20개 문항 기본템에 투자하실 수 있을 범위 내에서 제일 좋은 걸 사세요. 적게 사세요. 그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10장 사실 거 한두 장 사셔가지고 돌려서 오래 입으시는 게, 그리고 기본템을 사셨을 때 좋은 점은 계속 쌓입니다. 이게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워드로브라 그러잖아요. 옷장이 이제 구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는 게 사실은 더 투자 대비 효용은 더 좋죠. 그래서 클래식이라는 이제 장르가 존재를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청바지의 클래식은 리바이스인 것처럼 그런 청바지를 사더라도 뭐 리바이스 501을 잘 사이즈 맞는 거를 하나를 잘 사시면 사실은 10벌을 안 사셔도 충분히 입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쇼핑을 하시면 적게 사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것들을 사시면, 그런 버짓이 부족한 분들은 그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멋있게 이제 입고 멋쟁이가 되실 수 있죠. 재밌는 질문이네요. 네. 슈프림이 들어올 도산의 앞으로 클래식에 대한 전망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질문 하신 분 혹시 계세요? 아, 이 저분이세요? 슈프림이 들어오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희는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네, 그럼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왜냐면 이웃이 그렇게 핫한 브랜드가 이웃에 있는 건 좋은 거죠.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이제 슈프림을 이제 기사에 나기 전에 알고 있었죠. 근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은 그 지역을 되게 활발하게 만들어 줄 거고, 거기에 뭐 줄도 많이 쓸 거고, 뭐 앞에서 많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그 지역에 그런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저희 매장이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 되더라도, 뭐 보드 타시는 분들이 나이가 또 들 거기 때문에, 또 길게 보면은 다 저희한테 오실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결국 너무 좋아요, 사실은. 결국 끝은 클래식이다. 그럼요. 네. 다 저는 슈프림도 이제 곧 클래식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클래식 그 안에서는 스트릿 브랜드의 1세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 네, 또 하나의 장르로서는 그들도 클래식이 되지 않을까? 그럼요. 네. 네. 드렉스와 유니페어의 구두 바잉을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 직장, 제가 이제 직딩되고 이 사람은 대딩일 때 구두 사러 둘이 일본을 갔어요. 2박 3일로. 그래서 정말 맥기 요시노야를 먹으면서 구두를 뭘 샀냐 하면은 25,000엔짜리 구두를 딱 사왔어요. 그 스카치 그레인이라고 일본 브랜드인데, 저희가 살 수 있는 거에서는 가장 고급 구두를 사온 거예요. 구디어 웨티드 슈즈를.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사회 초년생일 때 너무너무 잘 신고 다녔는데, 그때 저희 가가지고 막 알든 막 보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트리커스를 보면서 막 나 이거 언젠가 사야지 막 이러면서, 그 당시에 저희한테는 넘사벽의 가격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서 아, 이거를 한국에 좀 팔고 싶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갖고 싶은 구두고 너무너무 좋은 구두인데 아무도 안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탐스 슈즈를 시작을 하게 되고, 이 직장 잘 다니고 있던 신발 사장을 꼬셔가지고 야, 신발 사업 안 할래? 이래가지고 시작을 한 게 이제 유니페어, 전신이 뭐 일치르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네켤레 갖고 딱 시작을 했죠. 알프레드 사전트라는 영국 브랜드를 수입을 해서 매대에 놓고 팔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꿈꾸던 뭐 알든도 하게 되고 크로케레뉴스도 하게 되고 트리커스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유니페어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길어지긴 하는데, 드레익스는 원래 타이 메이커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션 브랜드가 될 줄 아무도 몰랐는데 타이를 점점 안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보통 안 팔리면은 바잉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계속 했어요. 10년 넘게 이제 계속 바잉을 꾸준히 하니까 거의 유일한 거래처 혹은 뭐 아는 사람, 친구. 그래서 이들이 옷을 처음에 짠 하고 나왔을 때 사실은 만나서 얘기하다가 한국에서 뭐 한번 팝업 같은 거 해볼까?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네. 꾸준하게 의리를 지켜라. 네. 어이. 방금 네. 얘기한 드레익스 얘기인데요. 네. 드레익스가 너무 좋아서 다른 브랜드를 못 사는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브랜드 확장을 시도해야 하나요? 혹시 질문하신 분 계세요? 네. 맨 앞에 계시군요. 네. 이거는 저는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의 영생을 얻은 거나 다름없다. 드렉스가 사실은 저희가 이거 불치병이다. 판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다른 분들보다 훨씬 많이 사서 입긴 하는데, 참고로 저희도 다 사서 입습니다. 근데 되게 많이 사요. 저는 진짜로 많이 사는데 거의 풀 착장을 드렉스로 하고 다니는 날이
굉장히 대부분일 정도로 많이 하는데 저희가 하는 브랜드 이렇게 칭찬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정말 그 모든 카테고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제 룩북도 되게 잘 찍고 되게 잘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일단은 옷의 만듦새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실증 날 정도는 아니고 아직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사실은 이게 저는 드레익스가 아까 뭐 하나만 브랜드 입으면은 뭐 입을까라고 했을 때 신발 사장이 랄프 로렌이라고 했는데 저는 드레익스가 랄프 로렌을 향해서 가는 가장 랄프 로렌에 가까이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현존하는 브랜드들 중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비슷한 장르의 브랜드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레익스 바지는 좀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네, 제 체형에 안 맞아서 저 같은 경우는 바지는 다른 브랜드 많이 있고. 저희가 그 앞으로 소개하는 브랜드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구해요, 이게요? 진짜? 이건 유리. 제가 아까 선물 드리면 1번으로 받으시네요. 오. 나란히. 오. 와. 거의 한 반 정도 당첨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와. 오. 와, 옆에 드레익스에서 이제 벗어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지금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너무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못 물어보신 거 있으시면 혹시 약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있다라고 너무 많이 찍으시네요. 뭔가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더 맨스 포뮬러 어떠셨나요? 소감 한마디. 역시 저는 2위인가 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의 그 리액션을 받으면서 제가 쏙 다 흡수한 것 같아요. 지금. 피부 톤도 한번 밝아. 지금 너무 또 신났지? 이러고 이제 술 먹으면 난 막 바로 춤추는 스타일. 저는 아직 그 충전된 걸 다 쓰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오프라인의 묘미는 면대면. 상호작용, 그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좀 대화를 하는 그 질문을 실제 라이브로 받는 것도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대화를 많이 못 나눴는데요. 대화를 더 했으면 좋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에너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29 근데 이게 너무 브랜드 이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29cm 아니면 29 둘 중에 하나. 29 지금까지 29cm 맨즈 포뮬라 클래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